안녕하세요. 내일 봐야 할 만한 종목 몇 가지를 한번 알려드려 볼까 하는데, 첫 번째로는 한라캐스트 시간에서 1.8%가 올라갔고, 막판에 좀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4만 원, 3만 5천 원, 5, 아 4만 주, 3만 5천 주, 5만 4천 주 들어왔는데, 그러면 8만 6,600원 부근이 지지라고 보고, 이런 종목은 어떻게 매매하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장대응봉이 나올 때는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다음 날 저가 고가가 올라가냐.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중요하게 봐요. 다음 날 얘가 윗꼬리에 달렸음에도 저가가 올라갔고 고가가 올라갔죠. 그럼 상승 추세. 그리고 다음 날 윗꼬리가 크게 달렸음에도 저가가 올라갔고 고가가 올라갔죠. 그럼 상승 추세. 근데 이날 갭이 1.9%가 뜨고 장중에 올라갔어도 전날의 저가를 훼손하면 일단은 이 상승 추세가 깨졌다라고 봐요. 그죠? 여기 여기서 이탈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5위평도 이탈하고 전날에 저가까지 이탈하면서 내려가는 흐름. 그죠? 여기서는 이제 뭐예요? 고가가 낮아지고 저가도 낮아지고 있죠. 하락 추세, 하락 추세. 그러니까 크게 보면 긴 이 뭐야 상승, 눌림, 재돌파 나올 때 길게 보면은 이 상승 추세에서의 눌림이죠. 이 상승 추세에서의 조정. 근데 이거를 변곡점이 어디예요? 다음 날을 바뀌었을 때 전날의 고점을 돌파하냐 못하냐. 그게 변곡점, 변곡점. 근데 이날은 다음 날 갭이 뜬 다음에 밀렸는데 전날의 고점을 지켜주고, 전날의 고점이 7,110원인데 7,130원에서 반등 나온 흐름. 그죠? 여기서는 또 변곡점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하락을 돌려내는 변곡점. 그죠? 기준봉이라고 하죠. 그리고 주가가 떨어질 때는 얘가 기준봉이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자, 보는 거예요. 다음 날 어떻게 했어요? 저가도 올라가고 고가도 올라갔죠. 좋습니다. 다음 날 전날에 저가 훼손 안 했죠. 저가도 올라가고 고가도 올라갔습니다. 좋습니다. 그죠? 그런 상태인데 다음 날 됐을 때 전날의 저가를 훼손했죠. 여기를 이 캔들에서 훼손했죠. 그러면 원칙상으로는 매도가 맞아요. 다음 날 시작해도 이 전날의 저가를 깨면서 5위평을 깨러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그죠? 근데 시간에서 돈이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9,000원 라운드 피겨, 그러니까 얘가 다음 날 시작을 해도 갭이 살짝 떠서 시작을 해도 전날의 고가를 돌려내지 못하면 확실히 돌려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내일 매매한다면 9,000원 라운드 피겨를 돌파할 때 9,000원에 한 몇만 주 걸려 있겠죠. 몇십만 주든 몇만 주든 매물 때 거기를 돌파할 때 돌파를 해볼 생각이에요. 근데 돌파할 때 그날의 시장이 스테이블 코인이 주도주다. 그럼 이런 애들이 돌파로 딱 쳤는데 이 차익 실현 막 나오면서 위에서 고점에 물린 사람들 물량 막 나오면서 윗구르기 달고 쭉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빨리 대응해야 되고. 근데 이날 봤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음봉으로 밀리고 있어. 근데 얘가 올라와. 그러면 9,000원 라운드 피겨 돌파할 때 충분히 매매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볼 생각이고, 일단은 현재 일봉 추세선 떨어지는 게 맞아요. 떨어지는 게 맞는데 시간에서 살짝 올려놨다는 거는 9,000원을 돌리러 올라갈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9,000원 돌파하면 이제 사실 이 정고점을 돌파하러 간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 위에 10,000원 라운드 피겨까지는 터치까지는 갈만하겠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날 만약에 월요일날 로봇주가 주도주를 하면, 그리고 한라캐스트가 로봇주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으면 한 20%까지도 갈만하겠다. 15에서 20%까지 갈만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라캐스트는 내일 제가 보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 D&D 파마텍. D&D 파마텍인데, 자, D&D 파마텍 얘기를 해볼게요. 이 종목은 똑같이 한번 해보죠.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기준봉. 그 다음에 다음날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저가 올라가고 고가 올라가죠. 좋습니다. 다음날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전날에 저가를 훼손했죠. 그러면 여기 저가 훼손할 때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변곡점이에요. 이 캔들이 변곡점 캔들이라고 보면 돼요. 이 캔들이 이 상승 추세를 돌려내는 변곡점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날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저가는 올렸지만 고가를 내렸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수렴을 하는 거예요. 저가 올리고 고가 내리고. 그죠? 그 다음에 다음날 됐을 때 저가를 올리고 고가를 올렸어요. 그죠? 이거를 이어보면은, 여기다 그려볼게요. 여기다 그려보면은 상승이 나오고 밀렸어. 그죠? 밀리고 밀렸어. 근데 다음날 저가를 이렇게 올립니다. 다음날도 올리고요. 그죠? 현재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런 상태. 그러면은 이제 매매 어떻게 하겠어요? 이 반등 나왔던 저가를 손절을 잡고 충분히 매매해 볼 만하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쌍바닥이라고 느낀 게, 분봉상 보시면 느껴지죠? 이 눌림 매매 많이 한 사람은 아실 거야.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왔는데 시원찮아, 반등이. 그리고 다시 하락해. 그러면 보통 이 전저점 깰 때 개미들이 손절 많이 하거든요. 20만 원 깰 때 여기서 한번 지지받고 반등 나오고 또 지지받고 반등 나왔는데 21만 원 돌파 못하고 밀려요. 장 초반에 심지어 또 여기서 지지 나왔어. 근데 전일 종가를 돌파를 못하고 다시 밀린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 손절 물량 보이죠? 손절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나왔다. 그 다음에 주가가 쭉 다이렉트로 빠지다가 이 19만 원 라운드 피겨에서 옆으로 살짝 기는 모습. 그 다음에 19만 원을 깨고 내려갔는데 다시 올라올 때는 19만 원이 저항대가 돼요. 그래서 이 지지 저항을 안 볼 수가 없어. 근데 제가 얘를 왜 쌍바닥이라 생각했냐면, 이 전날에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여기 저가를 깨러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 주식은 돌려내지 못한 거야. 이걸 돌려냈다고 말을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근에 반등 나왔던 저가를 지켜주고요, 저항받았던 고점을 탈환을 해야 돼.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근데 다음날 제가 장초반 시작할 때, 이때 누군가가 호가창을 관리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감각적으로 느낀 거죠. 경험으로. 그래서 제가 진입을 했던 거고, 여기서 진입했는데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 여기 저가 깨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저가를 깨지 않고 여기서 방향을 돌리면서 올라왔죠. 전날에 고가를 여기서 돌파하고 여기서 저항받고 밀렸는데, 그 전에 지지라인을 지켜주고 다시 올라오면서 여기서 돌파했죠. 돌파하고 나서 눌릴 때는 전날 고가에서
지지가 나오는 모습. 시간에서 7,600원까지 빠졌는데 전날의 고점이 얼마일까요? 봐봐요. 전날의 고점이 7,600원이에요. 시간에서 1% 빠졌지만 시간에서 1% 빠졌지만 전날의 고점에서 종가가 마감됐다. 마지막에 물량이 좀 많이 나왔죠. 왜냐하면 내일 장 초반에 시가에 그 반대 매매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개파락할 가능성이 높아. 저는 얘를 눌림을 한다면 전날 그러니까 이 19만 9,600원 대비 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한 2.5에서 한 3.5%그 구간이 이제 눌림목 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구간에서 더 내려간다? 그러면은 손절 준비해야 돼요. 제 느낌으로는 한 마이너스 2.5에서 3.5에서 그러니까 2.5에서 3.5 그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일단 계획을 짜놨어요. 일단 그렇게 계획을 짜놨고 내일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는 바이오에선 D&D 파마텍 보고 있고요. 뭐 로키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랑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3일 동안 기관이랑 외국인이 엄청 샀어. 재료도 있고 흑자 기대감, 재료도 있고 또 다른 재료가 있어요. 기관 외인이 이 3일 동안 엄청 사면서 주가를 올렸어요. 거래 대금도 좀 많이 터졌고 신고가랑 거리가 얼마 안 돼. 얘도 충분히 내일 매매해볼 만 하겠죠. 그러니까 이 중에 내일 뭐가 올라갈지는 몰라요. 뭐가 올라갈지는 모르는데 올라가면은 충분히 그 종목에서 매매해볼 만한 거예요. 대신에 전날에 매도 손절 이 전략을 미리 짜놓고 다음날 매매하는 거예요. 다음날. 그러니까 이 전략을 머릿속으로 짜놓고 다음날 주가가 그대로 흘러가면 매매하는 거고, 다음날 그러니까 새롭게 올라오는 종목에서 매매하는 것보다 전날에 계획을 짜놓고 매매하는 게 훨씬 확률이 좋겠죠.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매매 어떻게 할지는 일단 노코멘트. 일단 로봇 쪽에서는 한라캐스트, 그리고 바이오에서는 D&D 파마텍이랑 로키드 헬스케어, 이 두 개를 제가 한번 얘기해 봅니다. 세 개죠 총. 한라캐스트, D&D 파마텍, 로키드 헬스케어. 근데 다음 주 올라갈 것 같은 테마는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로봇, 세 번째는 바이오라는 거예요. 일단 로봇은 뭔가 끝물 같은 느낌이 나긴 하는데 일단 모르겠네요. 한라캐스트가 왜 올라왔을까? 시간외에서 이날 장대 양봉 나온 날도 다른 로봇주들이 약했어요. 오히려 마이너스였어. 근데 한라캐스트가 10% 이렇게 쭉 올라오니까 다른 로봇주들이 다 같이 뒤늦게 따라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라캐스트가 내일 만약에 9,000원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날이라면 충분히 다른 로봇주도 같이 따라 올라오는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 사면도 현재 신고가를 돌파한 상태죠. 아마 이날 개인들 많이 물렸을 거예요. 이날 고점에. 그죠? 그러면 이렇게 빠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안 빠져. 특정 구간을 지켜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저항대 라인, 이 구간을 이 저항대 라인에서 계속 지켜줘요. 지지가 계속 나와. 그렇다는 것은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다시 이 구간을 탈환하러 올라갈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한라캐스트가 대장을 할지, 사면이 대장이 할지, 뭐 에브리보 대장이 할지, 노보티가 대장이 할지 몰라요. 하지만 종목마다 다 계획을 짜놓고 그 종목이 그날의 대장이다. 상승률 대장의 흐름이다. 그럼 그 종목에서 매매하는 거예요. 오케이? 쉽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좀 더 심화 과정을 배워보고 싶다. 심화 과정을 듣고 싶다.
그러면 멤버십 가입하시면 제가 심화 과정까지 다 공개해 놨습니다.